그리고 예. 오늘 또 새로운 얘기가 좀 있던데 예, 그 예.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탄핵 각하가 될 것 같다. 네. 탄핵이 각하될 것 같다. 네, 네. 각하를 생각하니까 옛날에 대통령들은 다 각하로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각하, 박정희 네. 각하, 네, 뭐 네. 김대중 각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각하,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YS부터 그걸 안 부르기로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예. 김대중은 각하가 아니고 님으로 불렀구나. 대통령님 이렇게. 예,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은 탄핵이 각하될 때까지 각하로 부르기 운동을 하자. 아.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들 마음이 헌재에 전달되어서 네.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자. 네. 그런 국민운동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네. 93년 YS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93년보다 한 10년 전에 83년생. 네. 쉽게 하면 그들은 10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아직 각하란 말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지 않죠. 네. 그게 모르는 거예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 대통령 각할 때 각하와 탄핵 각하는 사실 한자는 다르거든요, 그게. 한자는 다르죠. 뜻은 다르지만 의미 같기 의미가 때문에 있죠. 그래 네. 부르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어느 언론에서 권위주의 시대로 가자는 말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야 나는 탄핵 각하를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데 권위주의 윤석열 대통령 각하가 되면 오히려 해를 입겠구나. 진위가 다르게. 왜 진위가 다르게 전달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내렸습니다. 페이스북에. 내렸더니 왜 내렸냐 또 물어섰네요. 네. 어쨌든 좀 관심을 또 예. 애국가위에 또 새로 끌은 계기가 되셨네. 재밌잖아요, 사실. 예, 재밌죠. 그런데 사람들이 각하라는 의미를 잘 몰라요. 예. 이 지금 대통령 탄핵도 예. 각하냐 기각이냐에 대해서 예. 잘 구분을 잘 못하는데 뭐 지사님 혹시 그 차이를 설명하실 수 있나요? 각하는 저 내란죄를 저 형사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중앙지법에서 네. 그걸 공소치하. 그러니까 이걸 사건을 다루지 않고 돌려보낸다. 사건 자체가 예. 안 된다. 탄핵을 기각을 시키는 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그 3분의 2가 안 됐기 때문에 기각이 된다. 네. 이거는 재판을 했는 거고. 그리고 유죄냐 무죄냐 할 때 예. 무죄인 거고 그러니까 기각은. 재판을 했는 거고 각하는 아예 다루지를 안 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거. 네. 그 절차상 문제가 문제가 있다. 있다. 그래서 너가 다시 해가 오너라 이런 네. 건데 네. 다시 하려면 국회 가서 또 재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란이란 죄가 빠졌기 때문에 네. 재의결해가 어려울 테니까 네. 그래서 헌재에서는 부담이 좀 적은 것이 각하가 아니겠느냐. 네. 아무래도 판단을 안 내렸으니까. 안 내린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할 때 예. 서울지방법원의 그 직위원 부장 판사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네. 그걸 수사를 했다. 네. 이거는 분명한 대법원에서 뭐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절차상 문제가 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사건이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탄핵이 각하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탄핵 심판 절차에서도 뭐 여러 가지의 공정성이라든지 문제가 지금 많이 많은 제기됐기 문제들이 때문에 예.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뭐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하라고 하는 의미가 예. 또 새롭게 또 조명되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 솔직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네. 어디 잡범 다루듯이 그래 그렇죠. 했다는 우리나라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절차를 지키고 네. 또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지만 탄핵이 상습화된다는 것은 네. 국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격에. 네. 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정말로 탄핵감이냐 깊이 검토를 해야 되지. 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무슨 뭐 죄가 잘못한 게 뭐이냐 이렇게 무슨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상습화되면 다음 대통령 또 탄핵하고 이게 네.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헌법 개정을 할 때 예. 뭔가 보완책이 나와야 될 것 있어야 같습니다. 네. 탄핵이 되더라도 업무 정지가 되지 않는 탄핵. 네. 네. 그렇죠. 그걸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예. 되더라도 하원에서 탄핵을 예. 하면 상원은 결정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도 그렇죠. 그런 네. 제도를 가져야 돼요. 맞습니다. 네. 탄핵 좀 업무가 마비되는 거예요. 업무가. 맞습니다.
업무가. 그리고 뭐 이틀 근무했는데 탄핵을 시켰는데 거의 6개월 동안 심의해가지고 복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요. 이게 행정기관에 다 마비가 되는 이틀 거죠. 했는 사람이 또 4대4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건 누가 믿느냐, 이게. 예, 헌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하나의 그런 계기가 탄핵했는 됐죠. 사람들도 문제지만 네. 그걸 또 재판을 해서 4대4로 나왔다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말입니다. 예, 그건 재판해 볼 필요 없이 사람 성향에 따라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재판관, 판사 존경받아야 되고 신뢰받아야 될 사람들이 네. 이렇게 휩쓸리가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사실상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고 예. 특히 뭐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이라든지 체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냐라는 데 대한 좀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대통령 경호실은 국가보안시설 가급 최고의 국가보안시설. 그렇죠. 네. 거기를 3,000명이 쳐들어간다 하고 네.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마치 무슨 깽단 두목 네. 체포하듯이 그렇게 들어가고. 국가보안시설을 그렇게 쳐들어가서 네. 막무가내로 하는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 나중에 한번 처벌받아야 될 거예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이 그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했다고 하더만요. 네. 예. 그 시도지사 협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예. 국민의힘 소속의 시도지사들이 많죠. 12명이. 12분. 17 중에 12분. 야, 상당히 그 시도지사. 그때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있다 선거를 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 덕본 거지. 덕본 거죠. 예. 근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입장을 지난 예, 9일에 발표를 했던데 그때 우리 지사님께서 뭐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안을 했었죠. 네, 뭐 주도를 하기보다는 제안을 네. 해서 네, 네. 지금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어서 나왔는데 네. 탄핵을 각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입장문을 내야 되고 네. 또 공수처는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공수처를 이대로 두면 되느냐. 네. 이런 이야기들을 제안을 합시다. 그 회장이 충북지사님인데 아, 김영환. 예, 충북지사님. 충북지사. 그래 네. 흔쾌히 받아들여서 충북지사가 다른 시도지사한테 확인을 해서 네. 그래 12명 명의로 나왔고요. 네. 그 전에 구속됐을 때도 나왔고 네. 여러 번 입장을 냈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은 의견을 그럼 다 100% 동감을 한 건가요? 뭐 또 제가 했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한두 분께서는 조금 이의를 제기했는 모양인데 네. 그 뭐 설득을 해서 네. 같이 가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